수원 화성안 동네 행궁동은 하루 만에 둘러보기에는 아쉬운 곳입니다. 처음 찾는다면 대표적으로 많이 찾는 코스만 둘러보고 가기 쉬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행궁동을 조금 더 깊이 즐길 수 있도록 수원 화성안을 구역별로 나누어 맛집과 카페, 그리고 꼭 둘러볼 만한 공간들을 동선을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역에서 버스를 타고 장안공원에서 먼저 내렸습니다. 장안문으로 들어가기 전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만두집에 먼저 들렀습니다. 보영만두와 보용만두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영만두에 왔는데요. 군만두가 겉이 바삭하고 속이 촉촉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쫄면은 취향에 맞게 맵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수원 화성의 정문은 북문인 장안문입니다. 정조대왕이 한양에서 화성으로 행차할 때 가장 먼저 지나던 문이었습니다. 문을 지나면 성곽과 마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거대한 성벽이 일상의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친숙한 느낌을 줍니다. 정조로를 기준으로 서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행궁동 카페 거리 행리단길이 있습니다. 행리단길에는 성곽을 바라볼 수 있는 루프탑 카페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정지영 커피 로스터스인데요. 행리단길이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한 카페이기도 합니다. 커피는 물론 케이크를 찾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공간이 주는 분위기 덕분에 사람이 많은 날에도 한 번쯤 들르게 됩니다. 정지영 커피는 행궁동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그날의 분위기에 맞는 공간을 골라 찾아가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조금 더 조용한 분위기를 찾아 골목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가정집 사이사이로 주택을 개조한 카페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중 캠핑 감성의 마당이 눈에 들어와 아우토그라프 커피로 잠시 들어가 봅니다.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아늑한 서재에 들어온 듯 편안합니다. 직접 고른 원두의 향도 좋았지만 부드러운 아인슈페너의 그림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행궁동 골목에는 주민들이 정성껏 가꾼 꽃과 나무도 자주 눈에 띕니다. 그래서 걷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는데요. 어느새 행궁동 다사 앞에 도착합니다. 직접 우려낸 차와 전통 다과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사랑받는 찻집입니다. 근처 골목에는 노란 우산을 든 여행객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알고 보니 드라마 선제업고 뒤어에 명장면이 촬영된 장소였습니다. 행궁동은 예전부터 드라마 촬영지로 많이 알려졌던 곳입니다. 골목을 지나 행궁을 끼고 걷다 보면 신풍로 23번 길이 이어집니다. 행궁을 바라볼 수 있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데요. 2층에 자리한 카페에 가볼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도 골목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감성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누쿠노 카라멜 하우스가 보입니다. 화서문 쪽에도 누쿠노 카페가 하나 있지만 이곳에는 수제 카라멜을 함께 판매합니다. 주택을 개조한 공간이라 방과 층마다 분위기가 달라 천천히 둘러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복숭아 빙수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덕분에 상큼하면서 달달하고 커피가 진한 카페라떼도 맛있었습니다. 누쿠녹이 있는 골목은 벽화도 이어집니다. 근처에 한국 최초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의 생가터가 있어 이 풍경이 더욱 잘 어울립니다. 행궁동 골목 안은 예상치 못한 공간을 발견하는 재미가 유난히 큰 곳입니다. 행궁동이 처음이라면 화서문까지 이어지는 성곽길부터 천천히 걸어보길 추천합니다. 높은 건물 대신 낮은 지붕과 루프탑을 내려다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화섬은 바로 옆에는 수원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높은 망루 서북 공심돈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져 성 안과 밖을 살피고 방어를 하던 곳입니다. 화서문과 함께 옛 모습이 잘 남아있는 건축물입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배가 출출해집니다. 행궁동에는 대표 맛집이 있다기보다는 양식집과 분식집, 동네 식당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동네인 만큼 왠지 한식이 생각나 달달한 부엌으로 들어가 봅니다. 수원이 소고기로 유명한 만큼 육회 비빔밥과 불고기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재료 하나하나가 정갈하게 담겨 있어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신선하고 간도 과하지 않아 담백하게 배를 채울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근처에는 무무옥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메뉴들이 새롭고 맛있어서 늘 긴 대기줄이 이어집니다. 행궁동에는 양식집도 많이 보이는데요. 후기를 살펴보니 대부분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파스타집 은방울꽃으로 향합니다. 바 테이블로 되어 있어 요리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끓여낸 고기 소스로 만든 화이트 라구 파스타는 다시 찾고 싶을 만큼 맛있었습니다. 바로 옆 하쿠는 부드럽고 촉촉한 돈까츠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밖에도 저장해둔 맛집이 꽤 많았습니다. 태국 음식이 맛있는 연화포차나 피자로 유명한 로우파이브, 수원 갈비김밥이나 메밀김밥 등 이색적인 분식을 맛볼 수 있는 계절 곳간까지 취향에 맞게 골라보셔도 좋겠습니다. 행리단길에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간식도 많은데요. 그중 추플러스의 찹쌀 추러스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해서 한 번쯤 먹어볼만 했습니다. 행리단길 메인 거리를 걷다 보면 소품숍 안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눈에 자주 들어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탭은 1호점과 2호점 모두 감각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브로콜리 숲은 행리단길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서점입니다. 책뿐 아니라 일러스트 소품들도 다양하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다양한 책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맞은편 한옥 공간은 경기 서적으로 주말에만 운영합니다. 1979년 수원역 앞에서 시작했던 오래된 서점입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찾으며 잠시 머물러 봅니다. 도로변에 자리한 양책방도 그냥 지나치기 아쉬운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관련 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 분야의 책들을 감각 있게 큐레이션 해놓아 오래 머물고 싶어졌습니다. 조금 쉬어가기 위해 수원 전통문화관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한옥 공간이 펼쳐져 있어 외국인 여행객들이 특히 좋아합니다.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잠시 앉아 쉬어가기 좋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수원 시립미술관도 추천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2층 옥상 정원입니다. 잠시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행궁을 내려다봅니다. 행궁의 정문인 신풍루 앞에는 무예 24기 공연을 보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무예 24기는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무예도 보통지에 기록된 24가지 무술을 재현하는 공연입니다. 정조가 만든 장용령 무사들이 이 무예를 익혔다고 합니다. 기념사진을 남기는 사람들을 구경한 뒤 표를 구매해 화성행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행궁은 임금이 궁 밖으로 행차할 때 머물던 임시 궁궐입니다. 여러 행궁 가운데
수원 화성 행궁의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곳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둘러보고 싶다면 정조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한 편 보고 오는 것도 추천합니다. 정조의 이야기를 알고 오니 무심코 지나쳤을 풍경도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집니다. 걷다 보니 한쪽에 놓인 뒤주에 시선이 갑니다. 쌀을 보관하던 상자지만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린 정조는 이 비극을 직접 지켜봤는데요. 그럼에도 훗날 왕이 된 정조는 복수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수원읍성이 있던 화산으로 옮기고 옛 수원읍성의 백성들을 새롭게 건설한 수원화성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조선 최초의 계획 신도시를 만든 셈입니다. 화성행궁은 드라마 대장금 촬영지로도 알려져 외국인 여행객들이 기념사진을 남기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행궁을 둘러보다 보면 뒷산 정자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의 하이라이트인 미로 한정입니다. 궁 뒤편 길을 따라 오르면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정자에 오르니 행궁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정조가 노년을 보내기 위해 세운 정자라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간 개장도 진행하니 조명이 켜진 저녁 행궁을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미로 한정보다 더 높은 곳 팔달산 정상에 있는 서장대는 야경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행궁에서는 바로 갈 수 없어 공영 주차장 쪽으로 나와 계단을 따라 오릅니다. 비교적 낮은 산이라 정상까지 2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서장대는 전쟁 시 군사를 지휘하던 곳으로 정조가 직접 군사훈련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오르면 사통팔달하여 마음과 눈을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여 팔달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 이름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장대에서 내려와 공방거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행궁광장에서 팔달문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에도 둘러볼 곳이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행궁 사랑채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짐을 무료로 보관할 수도 있고 굿즈숍과 휴게 공간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골목에는 1960년대 영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오키네 집으로 사용된 한옥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걸어 문화 공간인 후소에도 들렀습니다. 2층 양옥을 활용한 작은 전시 공간인데 수원의 옛 극장과 정조를 소재로 한 영화, 이 일대에서 촬영된 작품들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습니다. 한때 행궁 주변에는 자산가들이 모여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곳도 당시 양성관이라 불리던 대저택이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2층에는 수원 출신 미술사학자 오주석 선생의 서재를 꾸며놓은 공간이 있는데요. 열람 가능한 책들을 찬찬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 보니 근처 큰새 서점에도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건물 지하에 자리한 독립서점으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부터 천천히 곱씹게 되는 책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문구와 굿즈도 함께 판매하고 있어 심심할 틈이 없었는데요. 쉬어가기에 부담 없는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조로 동쪽 골목으로 향해 봅니다. 북수문인 화홍문이 있는 마을이라 예전에는 북수동이라 불렸던 곳입니다. 북수동 도로변에는 플라타너스가, 수원천을 따라서는 버드나무가 이어지는데요. 어느 풍경을 바라보고 싶은지에 따라 카페를 고르는 재미도 있습니다. 도로변 건물 2층에 자리한 모인으로 들어가 봅니다.
감각적인 사진 엽서와 굿즈, 그리고 책들이 놓여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맛있는 커피로 힐링하고 싶을 때 다시 오고 싶은 곳입니다. 주변에는 오랫동안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로컬 식당이 꽤 많습니다. 화려한 맛집보다 동네 사람들이 꾸준히 찾는 식당을 좋아한다면 더 반가운 풍경입니다. 먼저 행궁 칼국수에 들렀습니다. 동죽 조개를 넣은 칼국수가 입맛을 당겼는데요. 조개는 통통해 씹히는 맛이 좋았고 육수도 시원했습니다. 만두 칼국수도 멸치 육수의 깊은 맛이 좋아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수원청 근처 낙원 메밀도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식당입니다. 수육 백반에는 비지찌개가 함께 나오고 야들야들한 고기와 정갈한 반찬들이 든든한 한 끼를 완성해 줍니다. 회 막국수는 부들부들한 메밀면과 은은하게 매콤한 양념이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근처에는 화교가 운영하는 식당들도 볼 수 있는데요. 수원 만두는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중식당으로 만두와 소고기 탕면이 유명합니다. 바로 옆 연밀에서는 하얼빈식 만두를 맛볼 수 있습니다. 1905년 경성과 부산을 잇는 경부철도에 수원역이 들어서면서 수원은 중요한 상업 중심지 중 하나로 성장했고 화교들도 이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을 따라 화교 식당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천을 제대로 걸어보기 전 벽화마을부터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벽화가 이어지는 골목에는 귀여운 그림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주민들이 가꾼 작은 정원에는 나비가 날아다녀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행궁동 일대에는 예전부터 학교가 많아 문구점이 모여있던 문구거리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말랑이와 왁스볼이 인기를 끌면서 남겨진 문구점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중 대왕문구가 인기인데요. 가성비 말랑이뿐 아니라 추억의 문구와 간식까지 있어 잠시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됩니다. 이 주변은 행리단길의 영향을 받아 작은 옷가게와 소품숍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모모 쇼품샵에 들어가 감각적인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둘러봅니다. 골목을 걷다 건물 3층에 자리한 책방, 그런 의미에서를 발견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책들이 놓여 있어 누군가의 서재에 놀러 온 듯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수원천을 따라 걸어봅니다. 북쪽 수문인 화홍문은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시설입니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빨래를 했습니다. 버드나무는 정조가 가장 사랑한 나무라고 전해집니다. 수원천을 따라 늘어진 버드나무들이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카페와 음식점들도 인기인데요. 그중 런치는 건강한 샌드위치와 브런치가 맛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저는 화홍문 주변에 자리한 문호하우스로 들어가 봅니다. 2층 공간도 분위기가 좋지만 루프탑에 오르면 화홍문과 방화수류전까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케이크와 음료 모두 기대했던 만큼 맛있어 풍경과 함께 조용히 쉬어가기 좋았습니다. 화홍문을 지나 방화수류정으로 향합니다. 행궁동에 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리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적을 감시하는 군사시설이면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정자로 지어졌습니다. 아래 용련으로 내려가 정자를 올려다봅니다. 곡선을 이루는 성벽과 동북포루가 함께 어우러집니다. 정조는 화성을 튼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으로 만들고자 했는데요. 신하들이 굳이 아름답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고 묻자
정조는 아름다운 것이 강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해질녘에는 피크닉 명소답게 돗자리를 펴고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동북포르를 지나 동장대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가는 길에는 플라잉 스원이 천천히 떠오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헬륨 기구를 타고 오르면 수원 화성과 시내가 한눈에 펼쳐져 인기 있는 체험입니다. 동장대는 앞서 둘러보았던 서장대와 함께 군사를 지휘하던 곳입니다. 동시에 장용령 무사들이 수련하던 장소이기도 해 연무대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옆 국궁 체험장에서는 활쏘기를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바로 근처 화성 곳곳에서 마주쳤던 어차도 대기 중이었는데요. 순종 황제가 타던 어차를 모티브로 만든 것으로 행궁광장을 지나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쪽 대문인 창룡문과 수원 화성의 랜드마크인 동북 공심동까지 둘러봅니다. 이곳까지 걸으면 화성의 주요 구간은 거의 모두 만나게 되는데요. 행궁동을 더 아쉬움 없이 둘러보기 위해 아기자기한 매향동을 걸어봅니다. 매화의 향기라는 이름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골목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작은 골목에서 백년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작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공간으로 책도 다양하지만 감각적인 굿즈들이 먼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근처에 자리한 미모사는 직접 바느질한 작품을 판매하는 핸드메이드 숍입니다. 조금 더 걸어 수원시 미디어 센터에도 들렀습니다. 무료 전시와 영화 상영은 물론 건물 내부의 미디어 아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원 화성을 어느 정도 둘러봤다면 마지막으로 수원 화성 박물관도 추천합니다. 화성을 먼저 걸어본 뒤라 전시 내용이 더 쉽게 다가왔습니다. 1층에서는 수원의 옛 모습들을, 2층에서는 화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화성 성역의궤는 성을 어떻게 설계하고 지었는지 세세하게 기록한 건축 기록물인데요.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야외에는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와 농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당시 조선의 건축술과 함께 중국과 서양 기술까지 접목해 당시로서는 놀라울 만큼 짧은 기간에 성을 쌓았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정조가 성을 쌓는 일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일한 만큼 품삯을 지급했다는 점인데요. 백성을 생각했던 정조의 마음이 전시를 볼수록 더 잘 느껴졌습니다. 박물관을 둘러보니 배가 고파졌습니다. 근처에는 점심 특선 갈비 정식이 인기인 화천갈비가 있었고 그 옆에 방방냉면집도 보였습니다. 냉면집은 저녁에는 라이브 술집으로 운영하는 듯 안주 메뉴가 따로 있었고 낮에는 칡냉면과 만두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냉면은 기대 이상으로 깔끔하고 시원했습니다. 만두는 메탄시장의 유명한 만두집에서 가져온 만두라고 하는데 고기와 두부가 적절히 들어가 담백한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오니기리 정식이 맛있는 오니기리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예쁜 주택 공간에서 동네 풍경을 내려다보며 쉬고 싶다면 국가대표 로스터가 운영하는 커피 가이도 추천합니다. 이제 남쪽 문인 팔달문으로 걸어갑니다. 팔달문 주변에는 9개의 전통시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통틀어서 남문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지동시장 순대타운과 오랫동안 자리해온 남문 매운오뎅도 들러봅니다.
정조는 수원 화성을 계획 신도시로 만들면서 상업과 경제를 키우기 위해 이름난 상인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았는데요. 또 예외적으로 소의 도축을 허용해주면서 도시장도 크게 발달했습니다. 이후 영동시장에서 해장국을 팔던 화춘옥이 갈비를 양념해 숯불에 구워 팔기 시작하면서 수원 갈비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수원 3대 갈비집으로 알려진 곳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영화 극한 직업으로 유명해진 왕갈비 양념치킨을 맛보러 가봅니다. 통닭거리에서는 진미통닭과 용성통닭이 양대 인기 맛집으로 꼽힙니다. 먼저 용성통닭에 들어가 프라이드와 왕갈비 양념 반반을 주문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과는 달리 큼직한 닭과 갓 튀겨낸 신선한 맛이 먼저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왕갈비 양념치킨은 간장치킨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한층 더 달콤한 맛입니다. 닭똥집과 닭발튀김까지 함께 나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영화 극한 직업 이후 가장 먼저 왕갈비 양념통닭을 선보였던 남문통닭에도 방문해 보려 합니다. 진미통닭은 양념이 맛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카레 향이 은은한 프라이드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양념은 옛날 스타일의 새콤달콤한 맛이라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통닭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매향통닭도 오랫동안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곳입니다. 이렇게 수원 화성 행궁동을 한 바퀴 걸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정조의 이야기를 알고 걸으니 같은 풍경도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매년 10월에는 서울에서 수원을 거쳐 용릉까지 이어지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제현도 열리니 그 시기에 맞춰 다시 찾아와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너도 가봤으면해 수원 행궁동.